다 며느리, 너 때문이야. 아이도 못 낳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밖에서 사고를 친 거야. 윤정이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입에 문다. 마당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는 민수. 제발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26년 동안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수군거리는 가운데 춘자가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진다. 사연록의 오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무료 버튼인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어느 한적한 주택가,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고요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서 있습니다. 이 집의 안방에서는 40대 초반의 여인 윤정이 시어머니 춘자를 위해 약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손끝은 언제나 섬세했고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 길들여진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시간이에요. 윤정이 물컵과 함께 약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춘자는 윤정을 흘끗 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약을 받아들였습니다. 68세의 춘자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늘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춘자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보다는 의무적인 응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익숙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상이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윤정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 동혁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어머니가 드시기 좋게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무쳤습니다. 그녀의 요리 솜씨는 누구나 인정할 만큼 뛰어났지만 이 집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동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기업 부장인 동혁은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였고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씻고 오시면 저녁 차려드릴게요. 윤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인사했습니다. 동혁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흘렀지만 부부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격식을 차린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정성스럽게 준비된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지만 식탁 위의 분위기는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동혁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춘자는 가끔씩 윤정을 힐끗 쳐다보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요즘 옆집 며느리가 둘째를 가졌다더라. 춘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곧 다시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미 수없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윤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또다시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춘자의 말은 겉으로는 단순한 근황 전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윤정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라면 애는 낳아야지. 집안대를 이어야 할 거 아냐. 춘자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동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작은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정은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은 지 벌써 3년이 흘렀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지만 이 집에서 그 진실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정은 혼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윤정이 정성스럽게 가꾼 화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 대신 기를 수 있는 건 이 작은 식물들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춘자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들아, 너도 답답하지 않니?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봐. 동혁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마지막 그릇을 씻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에 웃으며 넘기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가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미소가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윤정은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마저도 그녀에게는 외로움을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윤정아. 갑자기 동혁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잠들었어? 아니에요. 윤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또 그런 말씀을 해서. 동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윤정은 습관적으로 대답했지만 정말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고 윤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이 되자 윤정의 집은 오랜만에 북적거렸습니다. 동혁의 형 가족과 누나 가족이 모두 모여 명절을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윤정은 며칠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갖은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손님 맞이는 언제나 며느리의 몫이었고 윤정은 그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동서, 고생 많았어. 시누이 미경이 부엌에 들어와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40대 후반의 미경은 두 아이의 엄마였고 언제나 자신감에 넘쳐 보였습니다. 우와, 정말 음식을 잘하는구나. 우리 엄마도 칭찬하시던데. 윤정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가족들 모이는 날인데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미경의 칭찬 속에서도 어딘가 어색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미경의 눈빛에는 동정 어린 시선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는 남자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동혁의 형 성혁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시원시원했습니다. 동혁아, 요즘 회사는 어때? 부장까지 올라갔으니 이제 임원도 노려볼 만하지? 형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혁이 술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혁의 표정에는 어딘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았고 집에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춘자는 성혁과 미경의 남매인 준호와 소영이를 무릎에 앉히고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주위를 맴돌며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세뱃돈 주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손녀들. 할머니가 많이 줄게. 춘자의 얼굴에는 평소 보기 드문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윤정에게는 더욱 아픈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이들 앞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제도 빨리 아이를 낳아야 할 텐데. 성혁이 갑자기 윤정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술기운이 돌았는지 평소보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둘이서만 지내고 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했지만 막상 닥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동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성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그래? 친척끼리 관심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성혁이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너무 늦게 아이를 가지려고 해. 나이 들수록 힘들어지는데. 미경도 부드럽게 거들었습니다. 맞아. 동서도 나이가 있으니까 서둘러야지. 나도 둘째 낳을 때 좀 힘들었거든. 윤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손주 소식이 없다니까 답답해 죽겠어. 춘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가움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 만났던데 우리 며느리만 왜 이래? 성혁이 크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처제도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웃음 속에는 진정한 배려보다는 가벼운 농담의 기운이 더 강했습니다. 농담으로라도 하는 소리가 아니야. 춘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가 모자라서 애도 못 낳는 여자랑 살고 있나 몰라. 그 순간 윤정이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윤정이 급히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주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 윤정아. 동혁이 일어나서 윤정을 도우려 했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윤정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깨진 조각을 줍다가 손가락을 베었는지 붉은 피가 흘러나왔지만 윤정은 아픈 기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일어나서 부드럽게 도와주려 했습니다. 동서 다쳤잖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정은 피가 나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계속해서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마음도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워 담아주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성혁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걸로 뭘 그래. 접시야 또 사면 되지.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모른 채 여전히 할머니 주위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우리 또 언제 와요? 라고 묻자 춘자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자주 와야지. 할머니가 보고 싶어.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윤정은 혼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베인 손가락에 밴드를 붙였지만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부엌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윤정아. 동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술기운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윤정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동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어딘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윤정이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동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숨기는 게 있어.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뭔데요? 하지만 동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동혁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정은 홀로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해 첫날 밤이었지만 마음은 더욱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동혁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것일까? 윤정은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불안감이 스며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동혁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숨기는 게 있어.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를 돌보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지만 실내에서 기르는 작은 화초들은 여전히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었고 윤정에게는 이들이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 대신 정성스럽게 돌보는 이 작은 생명들이 있어 그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망설이는 듯한 걸음으로 대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낯선 젊은 남자가 대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윤정이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동혁 씨 댁이 맞나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윤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예의상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안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윤정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마땅치 않았고 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정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은 민수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윤정이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차는 됐고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와 몇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출생증명서를 꺼내 윤정에게 건넸습니다. 저 사실은 어머니 댁 남편분의 제 아버지가 동혁 아저씨입니다. 순간 윤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숨을 쉬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손에 들린 출생증명서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아버지란에 적힌 김동혁이라는 이름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윤정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런 식으로 찾아뵙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민수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어린 민수의 손을 잡고 있는 젊은 동혁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정은 그 사진들을 보며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동혁이 맞았습니다. 지금보다 젊었지만 틀림없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제가 태어난 건 26년 전이에요. 아버지가 대학생일 때였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그 후로는 저를 만나지 않으셨고, 윤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출생증명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 동혁과 결혼하기 전, 아니, 동혁이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윤정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윤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책임지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수술비가 많이 필요한데 할머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도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온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윤정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 젊은 남자에 대한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민수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키워준 할머니마저 이제는 힘에 부처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아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동혁 씨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 있어요. 윤정이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동혁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윤정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고, 민수는 아버지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듯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누가 왔어? 동혁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민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순간 동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민수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동혁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민수야, 왜 여기에? 그 순간 윤정은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혁이 민수를 알아본다는 것은 정말로 부자지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당신 정말인가요? 윤정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며 물었습니다. 동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복잡한 감정 속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윤정은 이제야 설날 밤 동혁이 했던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나도 숨기는 게 있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6년 전부터 숨겨온 아들의 존재였습니다. 거실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앉은 채로 동혁과 민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 모든 것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게 뭐야? 윤정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8년 동안 쌓여왔던 모든 스트레스와 상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동혁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윤정이 일어나서 동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8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민수는 일어서려 했지만 윤정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앉아 있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아야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혁이 무릎을 꿇고 윤정 앞에 앉았습니다. 윤정아, 정말 젊었을 때 잠깐 잘못된 일이 있었어. 그 아이가 태어날 줄은 몰랐어. 몰랐다고? 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26년 동안 자식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야? 동혁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대학생이었던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럼 결혼할 때는 왜 말하지 않았어? 윤정이 동혁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나한테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당신은 이미 아들이 있었던 거야?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저는 그냥 갈게요. 가지 마요. 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이 남자 때문에 26년 동안 고생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요. 그때 방에서 춘자가 나왔습니다. 큰 소리에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춘자는 거실의 상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윤정은 울고 있었고 동혁은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낯선 젊은 남자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춘자가 민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는 제가 동혁 아저씨의 아들입니다. 민수가 춘자에게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가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동혁이 아들이야? 네, 할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춘자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내 손자라는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춘자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민수를 향해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윤정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불쌍한 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집 밖에서 사고를 친 거 아니야? 춘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 때문에 답답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 사실이잖아. 춘자가 윤정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된 여자였다면 우리 아들이 왜 밖에서 그런 짓을 했겠어? 동혁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에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닥쳐. 춘자가 동혁에게도 소리쳤습니다. 다 이 여자 때문이야. 아들 하나 제대로 못 낳으면서 무슨 며느리야. 윤정의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불임에 대한 죄책감, 시어머니의 차가운 대우, 그리고 지금 이 배신감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왜 모든 게 다 제 탓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춘자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 구실을 해야지. 8년 동안 뭘 했어? 애 하나 못 낳으면서. 그때 민수가 일어나서 춘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어머니를 탓하지 마세요.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 춘자가 민수에게도 소리쳤습니다. 이런 집안 꼴이 뭐야? 윤정은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이를 못 낳아서 이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거죠. 동혁이 윤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정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26년 동안 저를 속인 사람이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윤정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동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용서? 윤정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8년 동안 아이 못 낳는 여자로 지탄받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미 아들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저 혼자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이. 민수가 다시 일어나서 윤정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윤정은 민수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젊은 남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힘들게 살아왔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안의 모든 갈등 속에서 또다시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윤정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이 남자의 피해자예요. 춘자가 계속해서 윤정을 비난했습니다. 피해자는 무슨, 다 며느리인 너 때문이야. 내가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그 순간 윤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분노와 절망이 폭발하려고 했습니다. 집안의 갈등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동혁은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그의 눈물도 이제는 윤정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아무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윤정은 부엌에서 기계적으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너무도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동혁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윤정이 침실 문을 잠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 윤정을 바라보았지만 윤정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윤정아, 동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망설이는 듯한 걸음소리였습니다. 윤정이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가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 그냥 가버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민수의 뒤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세요. 민수가 소개했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왔습니다. 윤정은 마음이 복잡했지만 할머니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온 할머니는 동혁을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혁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동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민수를 데리고 왔다. 할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와서는 안 될 일이니까. 그때 춘자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제의 충격으로 밤새 뒤척였는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춘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 할머니군요. 춘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찾아와서 민수가 무릎을 꿇고 시댁 앞마당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원치 않게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이 요즘 말이 많더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혼외자까지 있다더군. 그래서 며느리가 애를 못 낳나 보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시댁의 체면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당장 일어나. 춘자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민수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다른 평범한 친구들처럼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수술비가 없으면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집 앞마당을 에워쌌습니다. 춘자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 당장 일어나서 가. 하지만 민수와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절규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무책임함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아온 또 다른 희생자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윤정이 민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요. 윤정이 민수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춘자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뭘 하는 거야? 왜 저 애를 일으켜 세워? 어머니야말로 왜 그러세요? 윤정이 돌아서서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세요? 뭐가 잘못이냐고?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춘자가 소리쳤습니다. 혼외자 따위가 이 집에 와서 무슨 짓이야. 그 말을 들은 민수와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냐고? 우리 집안 체면을 망치는 게 죄야. 춘자가 윤정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그 순간 윤정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6년 전 일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었어요? 동혁이 중간에 끼어들려 했습니다. 윤정아, 엄마도 흥분하셨으니까. 당신은 입 다물어요. 윤정이 동혁에게 소리쳤습니다. 26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이 뭘 말할 자격이 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춘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확실히 해두자. 우리는 그 애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 혼외자 따위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말에 민수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거세졌고 수군거림도 더 커졌습니다.
윤정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만 돌아오는 걸까요? 춘자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창피한 일이. 그리고는 그대로 졸도하듯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동혁이 급히 달려가서 춘자를 부축했습니다. 주변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지 병원에 가야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윤정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등장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가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춘자가 쓰러진 후 집안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료진들이 춘자를 응급실로 옮겨갔습니다. 동혁은 어머니를 따라 병원으로 갔고 윤정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민수와 할머니도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후 집은 무거운 정적에 쌓였습니다.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혁이었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깨어나셨어. 큰 이상은 없고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셔. 동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윤정이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윤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집에 가서. 아니에요. 병원에 계세요. 윤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전화를 끊은 후 윤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수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어와요. 윤정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포기하겠어요. 민수가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 피해를 드릴 수 없어요. 윤정은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히 이 젊은 남자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무책임함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라고 했나요? 윤정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나도 이 집안에서 8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어요.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로 지탄받으면서 말이에요. 당신도 비슷한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친어머니는 제가 2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동혁 아저씨는 그 후로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힘들었겠어요. 윤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었어요. 학교에서 아버지 이름을 쓸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윤정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다쳤을 때 아버지를 찾게 된 거군요. 네.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할머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커서요. 윤정은 진단서를 받아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로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2천만 원 정도요. 할머니가 집도 팔아보셨지만 부족해서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수를 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왜 또 왔어? 동혁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과하러 왔어요. 동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셔. 하지만 충격이 너무 컸나 봐. 계속 중얼거리고 계셔. 뭐라고 하세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고 혼외자까지 생겨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동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다시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도 시어머니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저는 26년 동안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민수야.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술비만 도와주세요.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아버지의 삶을 방해하지 않겠어요. 동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절절한 눈빛을 보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동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6년 전 당신의 선택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온 아이예요.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수가 윤정에게 깊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혁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알면 또 큰일이 날 텐데. 어머니는 모르시게 하면 돼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때 윤정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춘자님 보호자 되시죠?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분이 다시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동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또 쓰러지셨대. 세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춘자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증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시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셨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당분간은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춘자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윤정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며느리 다 며느리 때문이야. 춘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까지 빼앗아 가려고. 윤정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쌓인 모든 상처와 분노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민수는 병실 밖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복잡한 감정 속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붕괴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춘자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동안 윤정은 집에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그녀는 거실에 앉아 지난 8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 드러난 남편의 거짓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언제부터인가 자신감을 잃고 움츠러들어 있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를 짓밟았던 이 집안의 문제였어. 윤정은 민수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26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며 겪었을 그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도 피해자잖아.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또 다른 희생자. 오후에 동혁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많이 안정되셨어. 하지만 계속 너에 대한 얘기만 하셔. 동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고, 혼외자까지 받아들이려 한다고. 윤정은 더 이상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불임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동혁이 놀란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아, 무슨 말이야? 당신이 26년 동안 숨겨온 비밀 때문에 저는 8년 동안 죄인처럼 살았어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어요.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춘자가 퇴원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동혁이 부축해서 들어온 춘자는 윤정을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너 아직도 여기 있어? 춘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외자를 받아들이려는 며느리가 이 집에 있을 자리가 어딨어? 윤정은 침착하게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춘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들을 제대로 못 낳으니까 우리 동혁이가 밖에서 그런 짓을 한 거 아니야? 어머니. 동혁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춘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혼해. 춘자가 윤정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순간 윤정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안의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녀의 내면에는 새로운 힘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26년 전에 일어난 일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윤정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죄인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수가 할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두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민수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춘자는 민수를 보자 다시 화를 냈습니다. 또 왔어? 당장 나가. 하지만 윤정이 일어나서 민수 앞에 섰습니다. 들어와요. 이야기해봐요. 윤정아, 뭐라는 거야? 동혁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안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해요. 민수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에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리 포기각서를 가지고 왔어요. 동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리 포기각서? 네. 아버지가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저는 법적으로도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신 수술비만 도와주세요. 그 후에는 영원히 사라지겠어요. 춘자가 그 말을 듣고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사라진다는 거야? 네, 할머니. 다시는 이 집안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민수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그런 민수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어머니, 저 때문에 이 집안이 망가지고 있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동혁은 권리포 기각서를 들여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아버지, 저는 26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포기할게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동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해. 춘자는 이런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함께 어딘가 연민의 감정도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시당해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춘자가 윤정을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저는 이 집안의 희생양이 아니에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피해자일 뿐이에요. 동혁이 권리포 기각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결정하세요. 윤정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동시에 손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집안의 진실이 모두 폭로된 상황에서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갈등은 이제 마지막 국면을 향해 치달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동혁이 천천히 권리포 기각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26년 동안 묻어둔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수야, 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26년 동안 널 외면한 게 잘못이었어.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동혁이 갑자기 권리포 기각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산산조각 나면서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안 돼. 동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26년 동안 도망쳤다고 해서 이제 와서 또 널 버릴 수는 없어. 춘자가 소리쳤습니다. 동혁아, 뭘 하는 거야? 하지만 동혁은 어머니를 향해 돌아서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동안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동혁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고 싶어. 민수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춘자는 이런 광경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미쳤어? 그 애를 받아들이겠다고? 네, 엄마. 동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그러자 윤정이 일어서서 춘자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다는 거야? 춘자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이 집의 며느리였지만 정작 가족다운 대우는 받지 못했어요. 춘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정의 당당한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다르네요. 윤정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이 집안을 사랑하고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민수가 윤정에게 깊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 절해요. 윤정이 민수를 일으켜 세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요. 어머니, 윤정이 춘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혼외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손자예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이 못 낳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일원이에요. 동혁이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괜찮아요. 윤정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살아가면 돼요. 춘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손자에 대한 미묘한 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 거야?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오히려 할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26년 동안 그리워했던 할머니니까요. 춘자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동혁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취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정은 아이 대신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웃음을 나누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동혁은 뒤늦게나마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26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춘자는 여전히 고집스러웠지만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자는 혼자서 아동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윤정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민수가 어느새 춘자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춘자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할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좋아해요.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과 놀아주세요. 춘자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아동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반가워하며 달려오자 춘자의 얼굴에도 어색하지만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윤정은 시어머니를 보고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춘자는 민수와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할머니의 손자가 되고 싶어요. 춘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이니? 네, 할머니. 평생 효도하겠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춘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6년 동안 그리워했던 손자가 이렇게 나타난 것도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아동센터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많은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임에 대한 상처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틈틈이 가족들을 챙겼습니다. 특히 춘자에게는 정성을 다해 효도했고 춘자도 이제는 민수를 진정한 손자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동혁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고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동센터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윤정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춘자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한 아이가 저를 진짜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윤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이들의 엄마 같으세요. 저도 어머니 때문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동혁이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윤정이가 최고야. 춘자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착해. 나이가 들어서야 알겠네. 윤정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흘러나왔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이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